네, 2023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내놓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원내대표가 공식 지명하느냐? 이게 뭐지? 참 그렇죠. 일종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당대표니까 전당대회에서 뽑거나 뭐 이런 형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식 지명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낙점을 했고 그걸 윤재옥 권한대행이 이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한 모양이 됐습니다. 무슨 전당대회라든지 대의원대회 같은 건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거죠. 그러면 한동훈 씨는 타이틀은 비대위원장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죠. 당대표죠. 대통령이 지명한 당대표로 봐야 됩니다. 이름은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전혀 비상이 아니고요. 그냥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인데 왜 비상이냐? 그거는 이제 국힘당이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이 위기를 처한 거는 부산 엑스포를 저렇게 처참하게 유치하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타격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김건희 영부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보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쭉 보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은 있었어요. 우선은 저도 청와대를 이전한다 그럴 때 그랬습니다. 왜? 제가 쭉 보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데는요, 흉지예요, 흉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명당이라는 데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 본인이 죽임을 당해서 망신을 당해서 흉지가 되고 그걸 감당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니까 명당은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탑에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저처럼 이렇게 의견을 발표하거나 제가 못 해본 것 중에 하나가 CEO인데 CEO를 한다거나 지휘관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 시켜도 하라고 줘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갔을 때 그걸 감당해내야만 그게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는 자리죠. 그러한 청와대의 자리를 그게 흉지라고 해서 안 가겠다, 용산으로 옮기겠다 할 때 그랬습니다. 저걸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오는 건데 저건 뭐지?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얼렁뚱땅 넘어갔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해병대 병사가 숨진 거 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고 하려고 할 때 했었습니다. 저거는 보수와 보수가 다투게 되는 건데 저걸 왜 저러지? 등등. 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상당히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걸로 덮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대통령으로서 망신이죠. 뭐 유치한다고 대통령 1호기 타고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녀 놓고 그렇게 처차원 성적표를 갖고 오면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죠. 얼른 재벌들 끌고 가서 부산에서 어묵 먹는 걸로 얼렁뚱땅 넘어가는가 하다가 또 영부인 디오르 백이 터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 한동훈 카드를 썼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주목하고 있죠. 그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눈이 그쪽으로 쏠려서 현재의 위기를 덮는 거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36개에서 상대방이 불 지피려고 하는 데서는 불을 빼내고 또 딴 거를 키우고 이렇게 딴 문제를 일으켜서 이쪽 문제를 잦아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능력이란 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보게 되면 모순이 많았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딴 걸 이렇게 갖고 넘어가면서 돌파를 하거든요. 저도 살아왔을 때 보면은 얼렁뚱땅 넘어온 게 많아요. 예. 그게 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덮여버렸죠. 이걸 놓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또 많은 보수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점을 몇 가지 보였기 때문에 대타로서 이제 한동훈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나섰으니 기대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덜 하게 되죠. 세상 살면서 제가 초년 기자 때 무슨 난관에 부닥쳐갖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는데 부장이 멤버 교체를 하니까 그분도 똑같은 문제에 부닥쳐요, 저랑. 그런데 그분이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건 능력 차이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야당의 모진 공격, 못된 공격을 아주 여유 있게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제 같은 경우도 뭐 해결은 되겠습니까? 근데 희석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가 있어서 맡겨보는 거죠. 네.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이번 인사 비대위원장 지명은 성공하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힘의 축이 글로 기울면서 차기인으로 보이는 한동훈한테 사람이 몰리면서 윤석열 문제를 고쳐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뭐 사도세자하고의 영조 갈등일지 아니면 뭐 전두환과 노태우의 갈등일지 그건 뭐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힘 약한 쪽이 무너지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를 이어줄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한 1년쯤 남기고 써도 되는 거를 3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3년을 더 남긴 시점에서 썼다. 그만큼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뭐 국힘당은 의미가 없죠. 그냥 무너지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동훈 장관을 썼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4월 선거를 마치고 팽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4월 총선을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기대가 쏠리고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으로 보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섭섭할 수도 있죠. 큰 공을 세웠는데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무슨 뭐 영예로운 총리나 이런 자리로 갈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가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 놓인 큰 장애인데 우선 눈앞에 있는 내년 4월 총선에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부산 엑스포, 디오르백 등등 윤 대통령이 부닥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난제 때문에 한동훈 카드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의 원로들은 다 좋은 의견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견을 밝히지 않죠. 저는 뭐 그냥 과감하게 했습니다. 비판도 있고 잘했던 사람도 있고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이다 하는 건데 이 원로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리가 중요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을 숨기고 의사를 숨기고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때 그 인사가 잘못된 것이요 하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떠들고 나오겠죠. 네. 면정복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면정복배를 못하게 하려면 한동훈 윤석열 체제는 무조건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이젠 2인 삼각 빼박도 못하는 외나무 다리로 들어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혁명적인 정권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혁명적인 걸로 하려면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요. 소수파 정권으로서 치밀하게 해서 무조건 하는 일마다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한번 지시를 해놓고 그걸로 끝내고 하는 게 많았죠. 과거에 박정희 뭐 이런 분들은 확인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작업, 치밀함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재로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나는 지시했는데 왜 안 했어?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이제 혁명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확인을 안 하고 한번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하는 것마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 안 되는 게 좀 있고, 그럼 한 장관이 이걸 해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이걸 어떻게 맞추겠느냐 좀 궁금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는 거, 뭐 그때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잘 대응하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는 그만 가자, 더 가자, 저거부터 치자, 의견이 갈리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이제 4월 총선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기는 과정에서의 방법을 놓고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면서 6.29 선언을 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노태우한테.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4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라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갈등 같은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이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좀 치밀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리더 스타일로 대충 이렇게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걸 이제 탁탁탁 정리를 해서 해왔던 그런 둘의 관계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검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정치에서는 비난이라는 게 있고 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원맨에 대한 비난 비판인데, 그거는 어떻게 세컨맨이 정리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할지 궁금합니다. 그걸 잘해내면은 한동훈 점점 인기가 올라갔고, 제가 옛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 선배가 턱 해결했을 때 그 사람이 돋보이고 저는 초라해지는 것처럼, 대통령이 하지 못한 문제를 한동훈 장관이 해주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갔을 때, 대통령은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으니까 힘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충돌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잘 풀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제갈량이 던져준 이 꽤 아이디어 중에서 거의 마지막 카드를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이제 절박한 거죠. 대통령께서도 지금 절박한 만큼 지금 뭐 안보 문제, 뭐 노후 문제, 날씨 추워지니까 어려운 사람 문제 이제 막 나서시는데, 지난번에 이관섭 씨를 정책실장에 임명할 때 그 부인을 오시라 그래서 꽃다발을 주시면서 제가 밤에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관섭 실장하고 윤 대통령이 밤에 뭐를 할까요? 밤늦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부터 현장 시찰을 계속 하셔야 돼요. 대통령부터가. 그래야 이관섭 실장도 대통령한테 묶여있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장관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콱 조여주면서 혁명적인 일을 해내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자 한다, 이걸 하고자 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연설을 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임자 해봤어? 하고 본인이 앞장서서 치고 나가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쉽게 말하면 거긴 비대위원장도 못 세울 정도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신당 만드는 것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게 약점이 많은 데입니다. 이재명 정당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대통령 연설을 많이 하고 보다 부지런히 목표를 갖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모습 몇 개 보이면 금방 국민들은 해낼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혁명적인 정권이 된다는 게 조금 더 진지하고, 절박해야 된다 하면 움직이자. 윤 대통령도 절박하니까 지금 움직이잖아요. 한동훈 카드를 쓰고 본인이 좀 더 국민 앞에 많이 나와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걸 놓치지 말고 가면은 한동훈 카드 상당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나쁜 면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 지금 입장에서는 돋보여야 되죠. 그리고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을 어찌됐든 축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2인 삼각이 성공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지난 1년 반 이상을 너무 쉽게 정치를 생각했었죠. 그게 아니고 절박하다. 죽고 사는 문제로 갔다. 내 부인한테까지도 불똥이 튀었다, 진짜로. 옛날 줄리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그런 극약 같은 처방을 쓰면서 돌파하는 게 그 능력이죠. 저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더 긴장을 하고 절박하게 움직이면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한동훈 카드로 쓰긴 한 게 성급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어쩌면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처절하다. 그러니까 이젠 뒤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앞길이 잘 나가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